조그만한 애들 보이죠? 얘네들이 다 에이전트입니다. 제너러티브 에이전트예요. 서로 대화도 하고요, 서로 창작도 하고요, 서로 회의도 하고요, 서로 파티도 열고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신들은 샌드박스 환경 그리고 더 심스라고 하는 게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공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전체 이 공간 맵, 이거를 그래프라고 보고요, 집도 있고요,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도 있고요, 약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워킹업, 일어나기, 그리고 입 닦기, 그리고 샤워하기, 아내고요, 에디라는 아들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오다섯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구글 리서치에서 스탠포드하고 함께 연구한 앞으로 인공지능 언어 모델,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생성 언어 모델이 어떤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큰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연구 결과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이전트, 제너러티브 에이전트라는 단어,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챗GPT의 G가 뭔가요? 제너러티브.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비디오를 생성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3D를 생성하기도 하고 앱도 생성합니다. 자, 이 제너러티브라는 단어가 에이전트와 연결이 된 겁니다. 이제는 뭘 만든다고요?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예요. 에이전트, 일종의 대리인, 이런 뜻이죠. 누구를 대리하나요? 여러분들을 대리할 수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를 에이전트화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스스로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는, 시뮬레이션하는 개체를 제너러티브 에이전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 그림이 전체적인 컨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게임 같은 게 떠오르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걸 게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단순한 그래픽이요, 이면에는 엄청나게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가 된 겁니다. 조그만한 애들 보이죠? 얘네들이 다 에이전트입니다. 제너러티브 에이전트예요. 서로 대화도 하고요, 서로 창작도 하고요, 서로 회의도 하고요, 서로 파티도 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그래픽을 보면요,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는 게더타운이 떠오릅니다. 게더타운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게더타운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업무 환경을 비대면으로 만들었어야 됐었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지금 보면 이 컴퓨터 그래픽이 닮았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2.5D라고 합니다. 완벽한 3D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2D도 아니죠. 그래서 2.5D라고 합니다. 그리고 픽셀 아트라고 하는 1980년대 마리오 게임으로 유행했던 그 픽셀 아트 그래픽 스타일을 띠고 있죠.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간. 보통 줌과 같은 업무 환경은요, 감옥과 같죠. 카메라 앞에 계속 있어야 되고요, 계속 회의만 해야 되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쉴 때도 있고요, 놀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간 개념을 놓고요, 회의 공간, 노는 공간, 개인 공간, 이런 공간을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자기 아바타를 그 공간으로 이동시키면서 자신의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 게더타운의 핵심인데요. 여기서 이 공간 개념, 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된 겁니다. 똑같죠? 대신에 이 에이전트, 이게 게더타운에서는 사람이 에이전트를 조정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임무를 띠고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제너러티브 에이전트의 기능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 게더타운과 같은 형태의 그래픽으로 연출했고요. 실제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샌드박스 환경 그리고 더 심스라고 하는 게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더 심스 아시나요? 심스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요, 이 심스의 다양한 버전들입니다. 지금은 3D 그래픽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초창기에 이제 심스는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2.5D 차원의 그 공간을 표현하는 그래픽으로 시작이 됐었고요. 지금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샌드박스 개념이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집도 짓고요,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심스의 기본 개념인데요. 자, 여기서는 여기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사용자가 플레이하는 캐릭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다양한 에이전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전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25명의 제너러티브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공간, 일종의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서 에이전트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공간, 이 스페이스,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공간을 돌아다니려면 이 공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해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이 공간 맵, 이거를 그래프라고 보고요, 이 그래프의 퍼스트 루트 노드, 공간이 일종의 그래프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노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집도 있고요,
일종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도 있고요. 약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도 있고요. 그리고 각 그 건물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 방들이 또 있는 거예요. 베스룸, 키친 이런 식으로 방들이 나눠져 있고요. 그 방 안에는요. 가구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일종의 구조화를 통해서 에이전트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에이전트들이 돌아다니려면 그 공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집으로 간다 이러면 집이 어딘지 알아야 되고 집 안에서도 어느 방 그리고 테이블에 앉으려면 테이블 이런 공간 정보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처럼 하이어라키 위계를 가지고 구조를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요. 이 제너러티브 에이전트 중에 하나인 존 린 아침 일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닝 루틴, 아침 일상이죠. 그래서 이 존이 아침 6시쯤에 일어나서요. 아침 루틴을 이제 완료를 합니다. 그 루틴에는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워킹업, 일어나기, 그리고 입 닦기, 그리고 샤워하기, 그리고 아침 만들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아침 루틴 안에요. 공간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메이라는 아내가 있고요. 에디라는 아들이 있고요. 대화를 나누고요. 집을 나와서 일을 이제 하러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제너럴 에이전트가 어떻게 하면 인간처럼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상황을 연출을 한 겁니다. 우리 보통 실제 인간이요 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모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얼마나 사실적이고 복잡한 인간 행동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요 스스로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고요 계속 능력을 더 구체화시키고 깊이 있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제너러티브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키텍처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당히 굉장히 재밌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에이전트가 일단 주변 환경을 인지를 하는 겁니다. perceive, 인지를 하고요. 그 인식들이 이 메모리 스트림이라는 에이전트의 경험 기록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키텍처는요. 인식에 기반해서 관련된 기억을 검색을 하고요. 검색된 기억들을 사용해서 에이전트가 취할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retrieved memories, 그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검색된 기억들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더 높은 수준의 성찰을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과 성찰들 역시 이 메모리 스트림에 입력되고요. 나중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장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요. 이 제너런트 에이전트는 인지하고요. 기억하고 계획 세우고 성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컨셉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처럼 행동하고요.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거죠. 실제 우리 사람이 하는 모습과 좀 유사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 메모리 스트림에는요. 에이전트가 처한 현재 상황과 관련된 것과 관련 없는 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관찰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죠. 상당히 비효율적이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죠. 이 중에서요. 중요한 것들만 뽑아내는 거, 그걸 바로 리트리벌 검색이라 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뽑아내고 에이전트가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여기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퀴즈를 풀 때 머릿속에서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찾아내는 것, 이런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번 예시는요. 이사벨라 로드리게즈가 발렌타인데이 파티에 대해서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이 끝날 때까지요. 총 12명의 에이전트들이 홉스 카페에서 파티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러티브 에이전트가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이제 시각화한 겁니다. 네. 이사벨라 이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들에게 파티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고요. 그들이 다시 다른 에이전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파티에 관한 소식이 전파된 거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시뮬레이션 내에서 어떻게 에이전트들이 인간처럼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파티와 같은 행사를 계획하고 참석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에이전트가 정말 사실적인 인간 행동을 구현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연구는요. 25명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각각의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에이전트들이 인간처럼 행위를 하는지를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그래픽이 아니고요. 사실감 있는 메타버스 환경과 연결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타버스에서는 각각의 아바타가요. 사람을 대변하는데 그게 에이전트인지 실제 사람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를 만드는 기술에다가요. 3D 메타버스 그래픽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걸 하기 좋은 툴이요. 유니티라는 툴이거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게 유니티입니다. 이 유니티에서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면 샌드박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에이전트 모델링, 인공지능 통합, 상호작용 인터페이스까지 모든 걸 다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핵심은요, 이 SS도입니다. 이 SS도라고 하면요, 어떤 뭔가를 개발하기 위한 필요한 자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사람과 같은 에이전트를 모델링을 해야 된다. 여기서 에이전트 캐릭터를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샌드박스 환경이 필요하다,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마을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들을 활용을 해서요, 샌드박스 환경도 구축하고요, 에이전트도 모델링 할 수가 있고, 그 뒷부분에는 인공지능 이런 언어 모델이 연결되면 되는 거죠. 그거는 오픈 AI, API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던 연구가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반 기술들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디자이너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툴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임에는요, 이런 식으로 모든 기본적인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노드랑 비슷해요. 그런 노드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이 에이전트 아바타를 동작을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상용화된 게임 엔진에서 모든 게 다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바뀌는 건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얼마나 더 똑똑하느냐, 그리고 아까 메모리 스트림과 같은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되면 정말 그래픽적으로도 훌륭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인지 인공지능 아바타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정도의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공지능과 인간 행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 시뮬라크라 오브 휴먼 비헤비어라는 논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요, 인간처럼 일상적인 행동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창작 활동에 몰입하는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하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런 기반 기술이요,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3D 메타 휴머니 기술이라든가 유니티와 같은 게임 엔진과 결합이 되면서 메타버스에도 잘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재밌는 연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